내일부터 긴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연휴가 길수록 생활 리듬이 깨져서 오히려 건강을 해치기 쉬운데요. 건강하게 추석을 보내는 방법, 한림대 동탄성심병원 가정의학과 윤종률 교수 전화로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명절에는 아무래도 과식하기가 쉽죠. 위장 장애가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 명절 음식을 건강하게 먹으려면 어떤 점을 주의하면 될까요? 예, 아무래도 명절 음식은 뭐 고칼로리, 고지방 음식이 많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연휴 기간에는 수시로 이제 음식이나 술을 마시게 되니까 특히 이제 당뇨병이나 고혈압, 고지혈증 같은 게 만성 질환 가진 분들이 꽤 문제가 된 경우가 많죠. 예. 평소에 이제 식이요법이나 운동요법을 잘 실천하시는 분들도 이제 명절 계기로 실패하는 경우가 참 많은데요. 예. 그래서 음식이 많이 준비되었다고 하더라도 처음부터 많은 양의 음식을 상에 올려놓지 말고 예. 다양한 음식을 좀 골고루 조금씩 담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예. 음식을 먹을 때도 이번 기회에 좀 천천히 먹는 태도를 유지하는 게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예. 또 한 가지 주의할 거는 아직까지는 기온이 많이 높아서 가끔 식중독이 집단적으로 생기는 경우가 많으니까 예. 음식 상하지 않도록 잘 보관하시고 조금이라도 신냄새가 나면 음식은 아까워하지 말고 버리는 게 좋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또 명절에는 특히나 손목 터널 증후군에 시달리는 주부들이 네. 많습니다. 예. 무리한 가사일 때문인데요. 예방법은 없을까요? 예, 맞습니다. 이 손목 터널 증후군은 전체 환자의 절반 이상이 40, 50대 여성한테 발생할 정도로 주부의 질환이라 할 수 있는데요. 예. 이제 엄지손가락부터 두 번째, 세 번째 손가락 부분이 저리고 아픈 증상이 생기는데요. 이 손목 터널 증후군은 손목을 지속적으로 또 반복적으로 과하게 움직이는 게 주 원인이니까 예. 아무래도 무리하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한데 특히 그 주먹을 쥐고 비트는 동작, 그러니까 너무 자주 빨래를 하거나 예. 설거지를 오래 하는 게 제일 문제지요. 그래서 손이 뻐근하거나 저린 증상이 생기면 즉시 작업을 쉬고 손목 스트레칭을 하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요. 예. 아픈 손에 손바닥을 편 상태에서 반대편 손으로 손바닥과 손가락을 잡고 손등 쪽으로 당겨주는 게 손목 스트레칭인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손목 스트레칭법이 화면으로 나갔는데 네. 명절 때는 남편분들도 좀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이죠. 네. 네. 자, 고향 가는 길 즐겁기는 합니다만 꽉 막힌 도로에서 장시간 운전을 하다 보면 피로가 쌓이기 마련이지요. 좀 네. 피로를 덜 쌓이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맞습니다. 이게 대여섯 시간 차 타고 다니는 분 참 많은데요. 차 안이라는 것이 밀폐도가 좁은 공간이니까 장시간 차 속에 있으면 이 두통, 근육통, 또 호흡기 증상이나 혈액순환 장애 참 많이 생깁니다. 네. 그래서 평소에 심혈관계 질환 앓고 있는 분들이나 노인들인 경우에는 장시간 좁은 공간에 앉아 있으면 정맥 혈액순환이 잘 안 돼서 혈전증이나 신체 부종, 붓기가 잘 생기거든요. 예. 그래서 막히는 도로에서 장시간 자동차 타고 가는 동안에는 환기 자주 시켜줘서 호흡기 질환 예방하시고요. 예. 1시간 또는 2시간마다 차에 내려서 아니면 차 안에서라도 스트레칭 운동을 해가지고 신체를 자주 움직이는 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하기 위해서는 수시로 수분 섭취를 자주 하는 게 좋고요. 예. 대화를 많이 하는 것도 근육통 줄이는 데 아주 큰 도움이 되죠. 예. 가능하다면 당뇨, 고혈압, 동맥경화, 심장질환 이런 만성질환이 많은 분들은 조금 장시간 운전은 피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또 급하게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피곤할 때는 좀 휴게소에도 들러서 충분한 물론이죠. 휴식을 취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올 추석은 또 날씨도 맑을 것으로 예보가 됐습니다. 성묘와 벌초로 인한 야외 활동도 많을 텐데요. 이 가을철 산행을 할 때 주의해야 하는 질환과 예방법은 뭘까요? 요새 방송에서 많이 보셔서 알겠지만 벌에 쏘이는 경우 참 많죠. 네. 꿀벌하고 말벌이 침 쏘는 방식이 좀 다른데요. 예. 꿀벌은 침에 살이 꽂히면 침에 한 밖에 못 쏘는데 말벌은 계속 찌르니까 제일 중요한 게 말벌을 조심해야 되겠죠. 예. 또 요새는 독사도 또 한창 많아지는 계절이니까 뱀에 물리지 않도록 풀숲에 함부로 들어가지 않는 게 중요하겠고요. 예. 한 가지 꼭 중요한 것이 가을철 열성 전염병, 젖가무시병이나 유형성 출혈열, 또 렙토스피라 이제 한창 발생이 쉬워지게 되는 때입니다. 예. 이 세 가지 질병은 병에 걸리는 과정이나 증상이 아주 비슷해서 구별해내기가 참 어렵고 또 방치하면 심각한 합병증이 생겨서 위험한 경우가 많은데요. 예. 이런 질환들을 예방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가난한 야외에 나갈 때 긴 팔, 긴 바지, 긴 옷을 입어서 피부를 보호하는 게 중요하고 예. 고인물로 몸을 씻거나 마시지 않는 게 또 중요하고요. 예. 함부로 들판에 풀밭에 장시간 들어눕지 않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지요. 예.
혹시라도 들판이나 논에서 지내고 나서 한 1, 2주일 내에 심한 열이나 오한, 몸살 기운이 있으면 즉시 병원을 방문해서 진찰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또한 뭐 자극적인 냄새를 풍기지 않도록 뭐 향수나 이런 것도 좀 조심할 필요가 맞습니다. 있겠죠? 네. 네, 그렇습니다. 자, 긴 연휴가 끝나고 나면 명절 증후군을 겪는 분들이 굉장히 아, 많습니다. 네. 명절 증후군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 이게 3일 이상 계속되는 연휴 기간 지내고 나서 네. 생체 리듬이 깨지면 일상생활로 돌아온 후에 굉장히 피로감이 심해지고요. 면역 기능이 떨어지면서 잔병 치레가 많아지는데 이걸 명절 증후군이라고 하지요. 예, 가장 중요한 것은 평상시 생활 리듬을 얼마나 잘 유지하는가가 제일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더 나아가서 좀 건강한 생활 습관을 만드는 계기로 삼기를 저는 바라는데요. 예, 평소보다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거나 음식 먹는 시간이나 양이 변하는 걸 가급적 피하려고 애를 쓰시고 이런 기회에 온 가족이 함께 아침 산책을 하든지 뭐 가벼운 운동을 하는 버릇을 들이는 것이 명절 증후군도 피하고 건강을 더 좋게 하는 데 도움이 되겠지요. 예, 그렇군요. 자, 지금까지 한림대 동탄성심병원 윤종률 교수와 함께 추석 건강관리 요령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